2025년 5월 13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한동훈의 선대위 참여 거부. 지금까지는 거부했습니다. 배신자 구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안철수 절반만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평지 풍파 속에 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죠. 뭐 한덕수로 갔다가 또 일요일 새벽에 다시 24시간 만에 또 김문수로 왔다가 다시 눈꼴 사나운 그런 뭐 여러 가지 대목들이 많이 있었고, 이 와중에 그 엄청나게 화력을 쏘아대면서 한덕수 공격하고, 또 뭐 윤석열이 배우다 그래서 윤석열을 공격하고, 윤석열은 왜 또 뭐 계엄 사과 안 하느냐, 김문수는 사과할 거냐 말 거냐, 그렇게 십자포화를 퍼부었던 한동훈, 지금 대선에서 역할을 맡지 않고 있습니다. 역할을 그렇게 주려고 했는데 김문수가 2번, 3번을 청했죠. 그런데 끝내 고사했어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20일 남았는데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고사했습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 대선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후보가 8명 같이 이 대선 경선에서 싸웠던 나머지 7명 후보 전체에 선대위원장직을 제안을 했어요. 나경원 받았죠. 안철수도 받았죠. 홍준표는 어차피 제안을 했지만 정기 은퇴 선언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와이가 있는, 다른 사람들 양향자 심지어는 뭐 다 받았어요. 안철수,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일비지력을 다해서, 일비지력, 하나의 비천한 힘이지만 그 힘을 다해서 후보의 대선 승리를 돕겠다, 이재명이 집권을 맡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능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한동훈 후보 없어요. 저는 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싸울 때 같이 싸우고, 공동의 적이 있는데, 공동의 상대가, 파트너가, 저쪽 경쟁자가 있는데 왜 자기 혼자 내부 화력에만 집중을 하고, 저는 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선 역할은 없고 대선 후에 당권을 노리는 것 같은 행보. 한동훈에게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안했으나 그거를 뿌리치고 당원 가입 운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당원 가입 운동 뭡니까? 친한계 당원들 빨리빨리 모여서 당원 가입해. 왜? 대선 끝나고 나서 우리 당이 질 게 뻔하잖아. 그 다음에 결국은 당대표 새로 뽑아야 되지. 언제까지 비대위 체제로 갈 거야? 나 당대표 나올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지금 한동훈에게 계속 김문수는 손을 내밀겠지만 아직까지는 희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선 후보 교체 작업 때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렇게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연일 국민의힘만 공격을 했죠. 지금 한동훈은 뭐하고 있는가? 방 안에 콕 박혀가지고 라이브 방송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그거 할 시간에 선대위 나와서 그래 좀 돕지. 그래도 한동훈을 따르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당내 16명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친한계, 또 나름대로 팬덤도 있어요. 몇 프로가 됐건 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말이죠. 이재명의 집권을 저지하고, 그게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세상, 보다 발전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보여줍시다 라고 호소해야 될 때 아닙니까? 방 안에서 얼굴은 알려졌겠다, 뭐 선대위원장은 고사했겠다, 뭐 당 선거운동도 할 수가 없는 처지를 스스로 만들었겠다, 자초했겠다. 방 안에서 라방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라이브 방송만. 자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이게 사실은 저도 이 김정혁 씨, 명색이 최고위원을 지낸 분이죠. 국민의힘에. 한 친한계 핵심 인사인데, 그리고 언론인 출신이고, 이게 언론계 사실은 동지로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때 친한 고교 후배이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랬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자폭하고 진내 사격하고 아군께 총질하는 그런 그 포스팅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보수의 심장 대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사진을 곁들인 게, 대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한덕수 쪽 단일화 하려고 애를 썼죠. 그리고 다시 이제 김문수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에 이제 올라간 사람입니다. 연대 단상에 오르자 꺼져라, 대구 민심이죠. 꺼져라, 야유를 보내면서 이재명이 차라리 낫다라고 누가 외쳤다는 거예요. 이거를 포스팅하면서 이런데도 당원들을 배신한 당내 구타타 세력을 그냥 놔두고 대선을 치르겠다는 거냐? 내부 총질하지 말라고? 무슨 회계한 논리냐? 제발 정치 기득권들의 논리로 국민을 우롱하는 짓 중단하라, 지긋지긋하다, 이런 식으로
내부 총질하는 스스로 내부 총질하는 포스팅을 올리고 있어요. 이제 어쨌든 간에 계엄 사과했고 예, 김문수 후보 그죠? 진정으로 사과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반대됐던 예,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도 찬성했던 안철수 후보를 포함해서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고 한덕수 후보를 세우려고 했던 권성동 후보 다 선대위하고 탄핵 소추안 찬성 가결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앉혔잖아요. 그러면 도와야지. 이런 포스팅 하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저 반민주주의적 저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재명은 돕기다 이거는. 예. 한동훈의 행보는 정치적 상도위에 어긋나고 인간적인 신의에도 어긋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를 확정이 되고 곧바로 선대위에 합류해서 이재명이 집권을 맡고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일비지력을 다하겠다고 외쳤던 안철수 후보가 대위됩니다. 저는 안철수의 절반만 닮아라.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의 성급한 차별화, 윤석열 대통령의 성급한 차별화. 제가 지난 그 연말부터 누누이 얘기해왔던 겁니다. 이 성급한 차별화가 저는 윤석열 계엄의 30%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재명의 저희 소위 말하는 입법 폭주, 의정 폭주, 이것이 또한 30%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 본인의 제어할 수 없는 계엄 발동, 이것이 또 40%의 책임이 있다. 334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 성급한 차별화가 아니었으면 저는 계엄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과 협조하고, 그리고 말년에 가서, 대통령 5년 차에 가서, 임기 5년 차에 가서, 대통령님, 이제는 제가 대통령을 좀 밟고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서로 상의해서, 대통령과 차별화하고 그래서 제2의 6.29 선언 같은 걸 만들어내고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이 계엄 발동에 상당한 정도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또 이번 대선 국면에서 또 한동훈 후보가 이제는 좀 도와줄 만한데 역시 돕지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라이브 방송이나 하고 앉았고 개인 방송이라고 앉았고 저는 그래서 한국 사회의 가장 치명적 프레임은 배신자 프레임입니다. 저는 한동훈이 이 배신자 프레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한번 빠졌었는데 가까스로 지금 빠져나올 지경에 이르렀는데 다시 한번 배신자 프레임에 빠지면은 이제는 답이 없다.